이전 이야기 에피소드 30-1, 2, 3 영상을 보고 오시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자신감이 막 폭발하면서 모든 게 다 내 세상 같고.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제가 경험했던 걸 좀 말씀드리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저는 카드 결제일이 매달 1일이었었는데 제 심리상 매달 16일부터 카드값의 심리로 빠져듭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달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곧 월말이 다가오는데 카드값을 결제해야 되니까 16일 정도부터 제 마음은 이미 월말이에요. 월말의 심리로 빠져들어서 16일부터는 계속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장이 안 좋아도 매매해서 이자 벌어야 되고 카드값 나갈 거 벌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안 할 수 없으니까, 당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계속 혼자 착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다시 돌아가도 불가능할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런 심리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나요?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돈을 버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메워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버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고, 무너짐 심리도 회복하려면 결국 돈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방법을 찾지 못했었고, 이때쯤 되면 심리가 쫓기니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대출을 받을 것이냐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쫓기는 심리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리하게 또 돈을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오면 될 리가 있겠어요. 그게 또 더 지하실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때쯤 되면 주변의 친구들은 다 취업했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더 쫓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도 쫓기고 저렇게도 쫓기고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돈을 벌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제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트레이딩 5년차 정도가 되면 이제부터는 계속 나와의 싸움입니다. 심리와의 싸움이고, 빌려놓은 돈, 대출받은 돈, 이거를 벌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식은 계속 해야겠는데 어떻게 벌어요? 그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심리를 잘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게 잘 안 돼서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가면서 계속 내 심리를 잘 다스리고, 수익이 나도 기쁨을 좀 잘 억누르고, 손실이 나도 내동매매를 잘 억눌러서 5년차 정도부터는 내가 잘한 매매가 있다고 했을 때 고수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주식은 심리가 끝이다,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고, 퐁당퐁당한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루 벌고 하루 잃었다가 크게 손실은 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손절남 형이 본전만 해도 잘하는 거다. 항상 내 마음에 그게 있거든. 본전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본전만 해가지고 계좌를 잘 지키고 있으면 기회가 오면 또 하면 된단 말이야. 또 할 수 있잖아. 매매를 많이 하는데 본전만 해도 잘하는 거고, 매매 한 번도 안 해도 본전이잖아. 그거 말고 매매를 계속 하면서 본전이라도 계속 하는 사람들, 발전의 여지가 엄청 크지. 본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이너스를 커버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거든. 마이너스를 커버를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지킬 줄 알면 무조건 올라간다. 지키는데 왜 못 올라가? 지키고 있는데 까먹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 매매를 안 해서 본전하는 거 말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본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다라고 인터뷰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본전 정도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누가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때쯤 되게 스트레스는 주식으로 손실 봤는데 밤에 이제 일해야 될 때, 이게 진짜 최악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50만원 100만원 손절 쳤는데 나가가지고 8만원 10만원 벌면 이때 멘탈이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좀 스트레스다. 이제 1년차 2년차 때는 주식이 한없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제 한 4년차 5년차 정도 되면 주식이 스트레스가 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것도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건데, 벌어도 스트레스고 잃어도 스트레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예전에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돈 벌면 뭐 기분 좋은데 왜 스트레스일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주식은 스트레스다, 그거 이제 느끼게 된 것 같고, 이 무렵에는 수익 좀 냈다고 이제 까불면 안 되고, 두 눈을 닫고 이제 두 귀를 닫고 오직 자기 매매에만 집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인 것 같고, 계속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가면서 쌓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렵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나만의 매매가 정립이 됐고 차근차근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관리를 해가는데, 만약에 이틀 3일 4일 동안 매매가 잘 안 된다,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옛날 매매가 튀어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뭐 내동 매매라고 할 수도 있고, 매매가 잘 될 때는 옛날 나쁜
습관이 나오지 않는데 며칠 동안 매매가 잘 안 된다든지 손실금이 좀 큰 날에는 어떻게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매매가 아닌 옛날에 내가 했던 매매 잘 되진 않았지만 몇 번이라도 이제 수익 내봤던 매매, 특히 이제 뉴스 매매로 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뉴스 뜨면 일단 미수풀 해서 바로 이제 찍는, 매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옛날의 매매들, 게다가 이제 미수풀 눌러서 하는 풀베팅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뇌동할 때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타짜에 보면 교수님 아시죠? 안경 교수님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축축축 나오셔가지고 조승우가 이제 돈다발 챙겨주면서 당신 다시 오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효과음이 나오면서 교수님이 갑자기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돈 들고 이렇게 막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또 어떤 건지 아시죠? 다음번에 여기 또 오시면 나한테 죽습니다. 이번엔 좀 따셔야죠? 저는 뇌동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갑자기 막 어떤 느낌이지 이게? 아무튼 이 뇌동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데, 눈 돌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눈 돌아갈 때 진짜 한 달, 두 달, 석 달 수익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날아가기도 하고, 반년, 1년치 수익이 일주일 만에 날아가기도 하고, 진짜 무서운 거였거든요, 눈 돌아가는 게. 아무튼 그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옛날에 이제 초짜 때 잘 모를 때는 내가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넘쳐났었는데, 이제 5년 차쯤 되면 내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계속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계속 공존하면서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수익을 내도 좀 겸손하고 단계를 밟는 게 아닌가. 제가 경험해본 거는 한 이 정도까지인데, 이후에는 수익을 내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런 거는 주미사 채널에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수분들 과거에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인터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단계냐면, 작년에 통화하셨을 때 손실 볼까봐 두렵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주미사 출연자분들하고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저는 주식하면서 단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더 많이 때려가지고 비중 베팅을 해서 더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돈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내려가고, 여기서 진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밑은 없다,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한 번 더 가고, 거기서 진짜 마지막이다, 내가 이번에 원칙 어기면 주식 그만두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가서 내가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더 내려가서 어디쯤 그쯤에서 진짜 이제 내가 더 이상 돈을 잃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반년 정도를 매매를 쉬었거든요. 반년 매매를 쉬는 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반년 정도 매매를 쉬면서 내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고민을 하고, 일단 돈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어서 쉬면서 처음으로 괜히 주식 다시 시작했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주식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걱정을 안고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손실 보더라도 바로 접고 새로운 걸 해보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주식 마찬가지로 잘 될 거란 생각만 계속 했었는데, 어느 시점이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주식 하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잃으면 너무 싫을 것 같은, 옛날에는 조금 잃어도 얼마를 손실 봐도 매일 더 때려서 더 먹자,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어느 그 지점에 갔을 때는 진짜 잃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최대한 덜 잃을 수 있게,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벌자, 무조건 비중을 많이 때리자였는데, 최대한 덜 잃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보자, 적게 벌어도 상관없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비중 조절도 좀 해보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고. 저는 그때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계속 내려가서 어느 지점에서 처음으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부터 조금씩 소액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게 됐다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뭐 질문지 준비해 오셨던데, 질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입이 아파 죽겠네.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떠들어서 지금 제 목도 아프고. 지금 방송하신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동그라이님도 대단하고, 주포님도 대단하고, 달봉이님도 대단하고, 지금 촬영하고 계신 양봉이님도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지 빨리 질문하고 집에 가죠. PD님이 주식이 잘 안 된 이유를 몇 가지 추린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로는 검증된 분들의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 처음에 옛날에는 검증된 분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검증된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사자들의 관점은 너무 열심히 공부했었다. 이게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주식으로 수익 내서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벌어도 뭐 3000을 벌어도 뭐 5000을 벌어도 제 기억 속에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되게 좋았던 적은 주식 시작하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그때 뭐 10,000원 20,000원 벌었을 때, 그때 이렇게 또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좋았었고, 그 후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좋았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큰 돈을 벌어도 몇천 벌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벌어도 별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대 초반 때 주변에 돈을 잘 버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벌지 못했지만 주변의 분들이 다 돈을 잘 버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되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제 머릿속에 자리 잡혔나 봐요. 제가 이걸 주식하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이 돈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실제로 뭐 몇천만 원 수익이 나도 수익을 팔지 않고 본전을 팔거나 손절치거나 이런 경험들도 많고, 500, 1000 수익이 나도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었고, 그거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친한 사장님들께서 돈 심부름도 뭐 서슴지 않고 하셨었어요. 저한테 현금 다발 뭐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 갈 때 은행에 좀 넣어달라고 통장이랑 돈 다발 주면서.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봤자 1000만 원 정도가 이 정도 됐나? 그런 거 그냥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넣고, 그래서 그런 어떤 돈의 소중함을 잘 몰랐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 같은 얘기인데, 예전에 돈을 투자해 주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어떤 분이 한 80억 정도 빌려준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물론 갑자기 빌려주신 건 아니고 잘 됐을 경우에 계속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면 80억 정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주식이 1년차 2년차 때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참 계속 잘 되는 시기니까 계속 더더더 많은 돈을 벌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내가 더 큰 돈을 가져와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제가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더더더 큰 돈, 더 큰 돈, 2천 3천 벌어서 안 된다, 5천 1억 벌어야 되고 5천 1억 벌어서 안 되고 2억 3억 5억 10억 벌어야 되고 더 큰 돈을 가져와서 더 크게 때려야 된다, 항상 이 생각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독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몇백 몇천 손실이 나도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손실이 나면 스트레스 받죠. 조금이라도 나면요? 옛날에는 손실 봤을 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이지만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도 없었었고 생활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었을 때는 어차피 뭐 매매 잘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항상 생활했었어서 옛날에는 걱정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손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큰 손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아무튼 그 이제 스트레스 받는 시점이 나의 생활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부터 손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미 앞에 누적 손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손실을 만회하고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면 수익이 났을 때 또 기쁠 수도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주식 리딩 같은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단 리딩이란 걸 받아본 적도 없고 누가 주식을 사라고 해서 사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서, 왜냐면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샀는데 손실 보면 남 탓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수익을 본다고 한들 계속 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사자 얘기를 들어서 이제 피해본 건 있죠. 직접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사라라고 해서 제가 사서 주식 마이너스 나는 건 없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아싸리 주식을 사서 마이너스 났으면 차라리 다행이었지, 이상한 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관점들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인 것 같아요. 종종 카페에 글을 보면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댓글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용기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죠?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면 앞에 내가 몇 년 동안 투자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이제 손실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한 1억 5천 정도, 1억 6천 정도까지는 수업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손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수업료 냈다라고 생각했었고, 더 큰 금액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실이라고 좀 와닿기
갖기 시작했었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자기 의지로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원히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다? 그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식 실패자 대표로 나오셨는데 초보자들에게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있나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남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할 때 조심해라. 친구들이 주변에서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자랑할 때 조심해라.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큰 돈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근데 책임질 수 있으면 저는 큰 돈으로 해봐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면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큰 돈으로 했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꼴이 났는데 근데 전 후회는 없습니다. 나중에 뭐 또 후회한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젊은 나이에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뭐 1억 정도는 우리가 뭐 투잡을 한다고 하면 2년 3년이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그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책임질 수 있으면. 저는 옛날에 좀 그런 마인드를 했었어요. 1억 정도는 내가 잃어도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몇 년 정도 뭐 투잡 뛰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1억 5천 정도까지는 크게 타격이 없었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 아까운 날이 와요. 진짜 아까 계좌를 지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 6천 정도까지는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그 계좌가. 아무튼 그 일정 금액 지나고 나니까 진짜 너무 아까워가지고 진짜 잠도 안 오고, 야, 이 돈 지금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뭐 뭘 했을 텐데, 뭐 집이라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사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이제 사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익히면 이제 골로 간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사자뿐만 아니라 물론 좋은 취지로 초짜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데 그 스터디에서도 또 누군가의 얘기를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돈을 못 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벌었는 분들 만나보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400억, 600억 벌었는 분들, 그런 분들 절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다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뭐 촬영이라서 하지 마시라, 저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데 아시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자기가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양할 가족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돈이면 5천이든 1억이든 뭐 자기가 2억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직성이 풀려요. 아무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어느 범위까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중위사 촬영을 하시면서 고수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만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으세요? 이거 있어요. 일단 제가 주미사를 촬영하기 전에 나주다 카페에서 수익 실제로 내는 분들을 몇 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제가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분은 워낙 말을 아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뭐 자기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도 절대 알려주시지 않았었고, 어쨌든 이제 나주다 카페 고수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특별한 게 없나?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어떤 마법의 매매법, 어떤 특별한 그런 기법들을 되게 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어떤 정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고수분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다 하는 얘기들이 비슷비슷하고 공통점이 있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엄청 특별한 마법의 기법은 없다, 이걸 좀 깨닫고 나서부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건 모두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촬영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두 종목 정도를 사서 그게 많이 올라가면 그거는 분명히 운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단타는 하루에도 몇 종목씩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매매잖아요. 그때 단타를 하루에 몇 종목씩 사고 팔면서 일별로 수익 손실을 봐가면서 결국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운이 좋을 수가 있을지, 운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내는 분들은
다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이 잘 맞아서 아다리가 좋아서 큰 수익을 냈을 때 자기가 평균적으로 내는 수익보다 큰 수익이 나는 달에는 뭐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는 분들은 다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은 모두 운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을걸요? 수익 내는 분들 중에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기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걸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일까?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100% 운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원래 항상 촬영을 하시러 갔는데 오늘 촬영을 당하셨잖아요. 네. 촬영을 당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고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제가 잘 걷질 않는데 지금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6바퀴 정도 걸었나? 지금 다리도 너무 아프고 입도 너무 아프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또 너무 추워요. 지금 날씨도 추운데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들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에 계신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주식 실패자,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주식 실패자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찍어봤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잘려서 나갈 건데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하게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갓 입문하셨는 1년차, 2년차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3, 4, 5년차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물론 그게 좀 더 당겨서일 수도 있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뒤에 올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실수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아서 그때 주PD라는 놈이 이럴 때는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큰 돈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되면 후회한 날이 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금은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검증된 고수분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주변에 지금 현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뛰어드실 거면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뛰어드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타가 답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보면 주식 트레이더라고 부르는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제외하고 수익을 가장 많이 내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주식을 가장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한 3분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분들은 차트 볼 줄을 모르세요. 사고 파는 것도 잘 할 줄 모르시는데 이 3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서 단타만이 꼭 답이 아니니까 자신한테 잘 맞는 투자법을 찾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딩은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화이팅!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옛날에 하셨었죠, 3년 전에. 네. 그죠? 하나 둘 셋,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화이팅!